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약집 있죠? 요약집으로 갈 겁니다. 자, 요약집하고 판소노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제집이고 들어갈 겁니다. 문제집. 기출 문제집이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약집에는 3페이지 펴시면 돼요. 3페이지. 요약집 3페이지. 3페이지 펴시면 되고. 자,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단 두 번째로 가서, 요거부터 봅니다. 권리의 변동입니다. 권리 변동. 자, 권리 변동인데, 이 제일 쉬면 돼요? 아, 저번 주에 산 거예요? 아, 기출 문제지? 아, 장에 산다고 그래. 자, 갑시다. 수업 안 오시다가 갑자기 오시니까. 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어떤 거냐면은, 자,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런 내용이죠. 갑이, 여기 적어봐요.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자, 누구한테 파는 겁니까? 을인한테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매매합니다. 그러면 요 소유권. 이 소유권이란 권리가 갑에서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을에게 넘어가죠. 이게 뭡니까? 소유권은 권리가 변동이 된다는 얘기죠. 변동되는데, 자, 여기에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있어요. 권리 주체. 모든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는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권리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인 뭡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무슨 변동이 생깁니까? 권리가 갑에서로 바뀌고 권리 변동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권리 변동. 요겁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이 나오는 겁니다.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뀝니다. 이게 권리 변동이에요. 자, 그러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무슨 취득이랍니까, 이게? 원시 취득. 자, 내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최초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입니까? 보존 등기거든요. 보존 등기 한단 말이에요. 이게 원시 취득입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의 종류는 반드시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건물의 신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판소도 있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취득, 취득시효.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이다. 자, 그 다음에 승계취득은 어떻게 됩니까? 승계취득은 요거죠, 이거. 승계취득은 여기에 권리의 주체인 이제 뭡니까? 갑이 자, 을에게 이 부동산, 객체의 물건을 판다 이 말입니다. 무슨 변동입니까? 권리 변동인데 승계했다. 이 소유권을 승계받았다 그래가지고 승계취득이랍니다. 그럼 승계취득이고 최초 취득은 무슨 취득을 했습니까? 아까? 원시 취득을 했습니다. 최초 취득을 원시인, 최초 사람. 원시 취득, 최초 취득. 자, 이렇게 됩니다. 승계 취득은 요와 같이 이전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전적 승계 취득이 있고 설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용의 물건 있죠. 용의 물건은 뭐가 있습니까? 지지전이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설정하죠. 그래서 등기법이 뭡니까? 지상권 설정할 때 첨부,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어떤 걸 첨부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합니다 말이야. 그러면 설정한다.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또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 설정. 그래서 뭐 설정함으로써 취득한다 하면은 용의물권 세 가지 하고 저당권은 뭐예요? 자, 등기부에 설정, 부동산에 설정하죠. 설정함으로 취득한다 해서 설정적 승계 취득을 한다. 시험에 나왔던 게 요거죠, 이거. 저당 잡는 거는 뭐라고요? 설정적 승계 취득인데 이전적 승계다. 오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이전적 승계가 아니고 뭐라고요? 설정적 승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승계. 특정된 물건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 승계입니다. 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매, 교환, 뭡니까? 임대차. 자, 이렇게 되고, 포괄 승계는 빚도 같이 받아요. 상속이죠. 포괄해서 받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몇 개월 내 상속을 포기해야 됩니까? 3개월. 3개월입니다. 3개월. 옛날에 6개월이었어요. 지금 3개월이에요. 예, 3개월. 옛날에 3개월, 6개월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법 개정돼서 3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상속은 빚도 가지 만다. 합병도 뭡니까? 앞에서 갖고 있는 빚도 봤죠? 이게 포괄승계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권리 변경입니다. 변경은 주체의 변경이 있습니다. 갑에서 을로 이렇게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뀐다. 주체 변경이 있고, 자,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시면 되고, 내용의 변경이 있는데 양적 변경이 있어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첨부입니다. 첨부가 뭔데요? 붙이는 거지요. 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첨부 중에서도 부하, 혼화 가공이 있는데 부하만 일단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게 각고고 이 을입니다. 붙이면 이렇게 돼요. 누구 겁니까? 각고도 어떻게?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주된 동사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에. 알겠죠? 그래서 갖게 되는 겁니다. 갑이 되는데 이게 갑의 최초의 취득자가 되니까 무슨 취득입니까? 첨부도 원시 취득이 되는 겁니다. 양이 늘어나서 안 늘어났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무슨 변경이다? 양적 변경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질적 변경은 무슨 대위가 있습니까? 물상대위. 물상대위가 뭔데? 자,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은행에서 우리가 이게 저 앞에 있는 뭡니까? 사만 아르둥고 불났을 때 화재 보험금 가져갔다 그랬죠? 네, 그겁니다. 자, 이 건물이 있는데 화재가 났어. 그러면 이 돈을 빌려준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이 저당권자는 이 돈을 뭐로 가져간단 말입니까? 원래 돈을 가져야 되는데 화재 보험금으로 가져갑니까? 안 합니까? 보험금으로 가져간단 말입니다. 이게 물상대위는 물건 위에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가치의 변형물인 화재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물상대위입니다. 저당권 파트에서 다시 합니다. 이거 물상대위. 질적 변경. 대물 변제도 있는데 대신 물건을 변제하는 거고요. 자, 일단 물상대위만 일단 하시면 되고, 작용의 변경은 뭐냐? 자, 이 부동산이 10억이야, 10억. 그런데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병은행, 이거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1번 저당이. 자, 그 다음에 병이 뭡니까? 2번 저당이야. 자, 그럼 요 세 마리 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또 1억 빌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담보 가치만 충분하면 은행에 빌릴 수 있죠. 빌릴 수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사업을 해가 빌린 돈으로 사업을 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변제를 해버렸어. 변제를 하면은 저당권은 뭐합니까? 소멸하죠. 하면 2번이 1번으로 뭐합니까? 순위가 승진이 돼요. 이 순위 승진을 뭐란다? 작용의 변경합니다. 그래서 작용의 변경은 무슨 승진? 순위 승진.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목적물이 멸실되면 무슨 소멸입니까? 절대적 소멸이죠. 상품, 백화점 같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절대적 소멸이고, 상대적 소멸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죠, 이거. 갑에 매매했을 때 매도인 입장에서 맞죠? 매도인 입장에서 매도인이 전주죠. 전주 입장에서는 무슨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권리 변동인데, 일단 이 권리 변동에 관해서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풀고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문제 풀고 또 책으로 또 정리해 줍니까? 안 정리합니까? 정리해 주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변동이 뭐랬습니까?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 계획체의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리가 변동되더라. 그래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맞죠? 이 권리 변동의 모습이고, 발생은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변경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자유의 변경이 있습니다. 자,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목적물이 멸시했을 때 절대적 소멸,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 소멸이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8이 나왔던 건데,
권리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을 고르랬어요. 틀린 거. 자, 핵심 단어가 뭡니까, 여기? 건물의 신축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1번 오입니까? 오. 자, 2번.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 잡았다.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 잡았다. 뭐라고 했어요? 설정적 승계 취득. 맞네요? 맞아요. 2번도 맞고. 3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돼가지고,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해서 순위가 2순위가 뭐 했다고? 핵심 단어. 순위 승진이야. 순위 승진 나오면은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이죠. 그래서 3번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소유하고 있는 가옥, 을에게 매가 있어요.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는 상대적 소멸이죠? 누구 입장에서? 매도인 입장. 맞죠? 맞아요. 매도인 입장에서. 자, 맞는 지문. 상속입니다. 상속은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포괄승계인데 이전적 승계 안에 있죠? 이전적 승계 안에 포괄승계잖아. 그럼 이전적 승계를 해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에 승계되는 경우 이거는 뭐라고요? 이전적 승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 순위 승기는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됩니다. 내용의 변경이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앞으로 쭉 가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자, 우리 봅시다. 책에는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약집 3페이지. 요약집 3페이지 보면 박스에 자, 권리 변동의 모습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박스 되어 있습니다. 박스가 되어 있고 18에 28에 34에 나왔던 겁니다. 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권리의 발생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다 했죠? 변경은 주체 변경, 내용 변경, 자유 변경이 있습니다. 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요거. 요약집. 요약집이요. 요약집장 요거 있지. 자, 요거. 자, 변경은 주체 변경, 내용 변경, 자유 변경이 있고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 자, 그 밑에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드릴 건데 그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1페이지 내용이에요. 1페이지. 자, 1페이지 내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법률 요건 나와 있는데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은요.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을 말합니까? 법률 요건이라고. 이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말합니까? 법률사실. 외울 필요 없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나만 적어놓으면 된다 그랬죠.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 자, 개개의 사실은 무슨 사실입니까? 법률 사실이라고. 자, 법률 효과는 뭐예요?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면은, 이 법률 요건이 매매 계약을 하면, 법률을 하면은 효과가 권리가 생기고 의무가 발생하죠. 이게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게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법률 행위는 자,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나오는데 뭐가 중요하다? 단독행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단독행위 좀 이따 볼 거고.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이제 책에 돼 있어요. 책에 한번 보세요. 3페이지에. 자, 법률 요건이라 하면 줄 거 져 있죠?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 총체를 무슨 요건이 합니까?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됐고.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와 현관편에서요. 법률 행위와 무슨 규정을 나눠집니까? 법률 규정을 나눠집니다. 불법 행위, 사무관리, 상속, 판결 이런 거 등등 법률 규정. 그럼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뀔 때는 원에서 넘기든지 매매와 같이 증여와 같이 교환과 같이 원에서 넘기든지 아니면 법률 규정으로 넘기든지 상속을 받든지 수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방법은 몇 가지다. 권리 변동이 갑에서 을로 바뀌는 게 두 가지. 법률 행위로 바뀌든지 법률 규정으로 바뀌든지 요거 두 가지란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옆에 밑에 양갈로 2번에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뭐라고요? 개개의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약집에는 5페이지 주겠습니다. 5페이지. 자, 요약집 5페이지에 법률행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나눠지는데 자, 의사표시가 한 개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단독행위는 한 개인데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어떻게 외운다 그랬습니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채 이거 외워야지 맞춘단 말이에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자,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이렇게 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맞죠?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각각의 용어 설명은 앞에 이론 강의할 때 많이 했죠? 설명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외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동철이가 뭡니까? 고깃집 하는데, 돼지고기집 하는데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상추 나오죠? 취해서 해에 웃고 있다. 이게 맞죠? 많이 팔린다. 이 말이죠. 자, 동철이 상추 먹고 취해서 해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겠습니까? 무슨 제포? 유유제포. 자, 그래서 유유제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기죠. 포기,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여기 28회 때 또 나왔었죠. 소유권의 포기. 그래서 유유제포, 유언, 유증. 유언이 뭐야? 내 죽으면 어떻게 해라? 유증은 뭐야? 내가 죽음으로써 증여하는 겁니다. 내 죽으면 이거 부동산 니해라 이 말이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장학재단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기,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것들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무슨 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요거는? 표백주의. 자, 돼 있죠, 그게? 표백주의 취하고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도달주의 취하고 있죠. 맞아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는 형성권이다. 돼 있습니까? 판소노트에? 형성권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에 단독행위란 딱 중요한 거는 다 꺼져 있죠. 요약집. 자, 기본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게 요약집이에요. 자, 단독행위란 의사표시가 몇 개입니까? 한 개죠. 한 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자, 우리가 줄 꺼진 거 현관에 딱딱 해놓으면 됩니다. 그게 핵심 단어예요. 핵심. 요약집은요, 핵심적인 내용 줄 다 꺼놨어요. 알죠? 그것만 딱 읽어보면 돼요. 책 읽을 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단독행위 특성 나와 있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의사표시만으로 하나로 설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법정주의고 3번 또 몇 번 나왔어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독행위 종료해가지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이렇게 하는데요. 도달주의 취하고 있다고 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제포를 했습니까? 유유제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은 뭡니까?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로 승인한다는 거는 볼 필요 없고요.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를 말하는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오로지 나오는 거 뭐예요? 이거.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의 정답이 뭐겠습니까? 자,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고르시오. 이게 정답이겠지. 왜? 얘는 많잖아.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개 더 적어 놓으면은 상대방이 단독행위 플러스 한 개 더 하면은 우리 시험 말고 주택가에서 시험에 채무 면제까지 나왔어요. 채무 면제. 여기까지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까지 해놓으시면 이제 완벽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채서 해 웃으니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채무 면제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자, 하여튼 이거 기억 못해도 됩니다. 우리 시험 기출 문제는 여기까지. 동철이가 상추 먹고 채서 해만 기억해도 맞출 수 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제포? 유유제포. 외워졌죠? 저 출제해도 무조건 외우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문제.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문제 정리하고 기출 문제 정리를 쭉, 여기 기출 문제 정리해주고 다시 복습 차원에서 기출 문제를 다시 해줍니다.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니까. 예.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뭡니까?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성적이 너무 안 나온다고. 작년에 1차 합격하실 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공부 양이 많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거. 그래가 되겠습니까? 이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런데 언제 나옵니까? 이제부터 충격을 받았잖아. 모의고사 치니까 뭐 전기 와, 다 미치겠죠. 뭐 바로 집에 가쁘고 술 마시고 가쁘고 맞죠? 왜 술 마십니까?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뭐 미칠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충격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모의고사 치면 충격을 받거든. 아시겠죠? 받아요. 받으면 됩니까? 반성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음 날이면 깨끗해요. 그냥 와서 그냥 재밌게 놀고 가서 까먹고 놀고 커피 한 잔 먹고 놀고 재밌게 가봅니다. 맞죠? 또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가면 됩니까? 기억에 있던 거 싹 다 까먹고 맞죠? 순식간에 까먹고. 이제 조금 해야 됩니다. 이제 3월부터 조금씩 해야 돼요. 알죠? 한 3시간씩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되면은 진짜 그때부터는 나중에 도시해보세요. 한 10시간씩 앉아서 공부합니다. 알죠? 예, 부전합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죠? 예, 원래 공부가 힘든 겁니다, 이게. 자, 봅시다. 1번 문제부터. 상대방이 있는 단독 32에 들어갔던 거예요. 자, 상대방 있는 단독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한번 물어볼게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 그러면은 상대방 있는 의미가 없는 의미? 없는 거래. 없는 거. 자, 그러면 유유제포죠. 자, 근데 어렵게 하려고 뭘 넣었어요? 또 포기를 집어였어요. 그래서 아까 포기는 아까 뭐랬어요? 소유권의 포기만. 소유권 포기. 맞죠? 그러면 이거 나머지 포기는 뭐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동철이 나왔죠? 동철이. 맞죠? 동철이가 상추먹과 상. 맞죠? 자, 갈게요. 공유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표시 도달해야 되고, 추인. 동철이가 상추 할 때 추인. 상계. 맞아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 없는 합니다.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유유제포. 그럼 이 문제 나오면 뭐예요? 무슨 제포 하면 돼요? 유유제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 요거 소유권의 포기만 있습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나머지 포기는 전부 다 뭐라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헷갈리게 해가지고 낸 겁니다. 정답 몇 번? 유유제품만 외우셔도 맞출 수 있습니다. 5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이제 바로 그냥 물어보죠. 33회 때는. 작년 문제, 2년 전의 문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제포? 유유제포, 유유제포. 그러면 이거 유족밖에 없네. 끝에. 맞아요?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추인은 상대방 동의. 해제. 맞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제서 해제잖아. 맞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 패턴을 딱 봤을 때 정답은 뭡니까? 그렇지, 유유제포. 왜 저걸 내겠습니까? 4개밖에 없잖아. 동철이가 상추 먹고 제서 해는 뭐예요? 이거 깔 수 있잖아. 정답은 작은 걸로 내겠지. 맞아요? 오케이? 자, 이어졌지? 한번 해보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어떻게 한다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집에 가서 안 할 거잖아. 내가 알고 있어. 동철이가 상추 먹고 제세해.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제포? 유유제포. 유유제포만 말고 있어도 맞췄단 말이야. 손자에게 유증하는 겁니다. 끝에만 확인하면 돼요. 이거는 유증. 자, 취소 추인 이거 안 되죠. 전부 다.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없는 단독행위는 답은 4번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사실의 분류로 갑니다. 자, 법률 사실의 분류. 자, 법률 사실의 분류는 우리 시험에 10몇 년 동안은 10년 동안 넘게 어디만 나옵니까? 요거만 나와요. 어디 여기 바텀만 준법률 행위만 나옵니다. 요거만 나와요. 나머지 낸다 안 낸다?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만 공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건지는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 판소 노트는 몇 페이지이고 3페이지이고 요약집에는 몇 페이지냐면은요 4페이지에 보시면
박스로 예쁘게 잘 놨습니다. 자, 보시면 돼요. 자, 법률 사실 분류를 볼게요. 법률 사실의 분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외우지 말고 용태는 뭡니까? 정신적 작용에 기하는 것을 용태라고 불러요. 자, 이거 외우는 사람 바보예요. 시험 안 나오니까. 그러면 정신적 작용에 기하지 않는 것은 뭐랍니까? 사건이래요. 그러면 정신적 작용에 기하는 것을 바깥으로 나타내면 외부적 용태. 안에 갖고 있으면 내부적 용태입니다. 그러면 외부적 용태는 바깥으로 났을 때 적법행위냐 위법행위냐 나눕니다. 그럼 적법행위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로 나눠집니다. 자, 준법률 나누는데 표현행위와 무슨 행위로 나눠집니까? 비표현행위 나눠집니다.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자, 표현행위는요.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가 있고 감정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뭐 나온 적이 없어요. 관념의 통지는 뭐가 있습니까? 관념의 통지는 자, 뭐라 돼 있어? 통지, 승인, 보고. 한 개 더 적어놨죠. 대리권, 수요 표시.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요 표시입니다. 자, 무슨 통지다? 관념의 통지입니다. 자, 의사의 통지는요. 각종 최고와 뭡니까? 거절입니다. 각종 최고와 거절을 무슨 통지를 한다? 의사의 통지합니다. 의사의 통지. 자, 그래서 그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어디 안에 있다고? 준법률행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요거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를 외우듯이 요걸 외워야 됩니다. 자, 관념의 통지는 뭐라고요?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요 표시고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뭡니까? 요거 저거요. 대리권, 수요 표시하고 통지가 한번 나왔어요. 요건 무슨 통지다? 관념의 통지고 의사의 통지는 요거 최고가 나왔었죠. 최고, 각종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다? 의사의 통지다. 알겠죠? 여기 됐어.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법률 사실의 분류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예상 문제집 가면 요것도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요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이때가 10년 동안 기출되지 않았는데 예상 문제집 한번 살짝 달아줍니다. 알겠어요? 예. 뭐 하고 싶은 사람 저희 찾아오세요. 저 설명 다 해줄 테니까. 머리가 됩니까? 외울 게 많아. 발발가주, 사부선임 뭐 외워야 되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맞죠? 자, 우리는 요것만 기억. 10년 동안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를 보고 그 사람들이 뭐 내는 게 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시겠죠? 공부 양을 늘려주세요. 충분히 늘려줍니다, 제가. 알죠? 오시면 내가 늘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뭐 사법고시 문제까지, 법무사 문제까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될 뿐이지. 맞죠? 네, 지문이 진짜 큽니다, 그거는. 네? 한 문제당 2분씩 걸리니까.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책에 한번 보시면, 그러면 요약집에 4페이지 피시면 어디에 현관 패턴 해놓으면 돼요? 준법률 행위에서 표현행위 나옵니까? 의사의 통지, 최고와 거절의 현관 해놓으시고 관념의 통지는 통지 보고 승인 돼 있죠? 거기다 한 개 적어놓으세요. 대리권, 수요 표시. 대리권, 수요 표시라고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그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7, 8월 달 가면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밑에 있는 내용 있죠. 순수 사실행위, 혼합 사실이 나오죠. 예상 문제집에 이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관리사는 요거 내거든요. 알죠? 그래서 그런 예상 문제집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잠깐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입장이면은 지금 할 게 너무 많잖아. 내가 더 버릴 뿐. 요거만 더 해요. 요거는 어디 안에 있다는 거 알면 돼요. 준법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음 중 준법률행위인 것을 고르죠. 23회 때 시험 문제. 뭐였습니까? 최고. 알겠어요? 시험은 정답이었어요. 최고가 정답이었어요. 준법률행위 안에 있잖아요. 최고가. 그 나머지는 뭐였습니까? 지문들이. 동철이가 상주 먹고 취해서가 나왔어요. 동철이는 의사표시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근데 시험 치고 나온 사람이 동철이 제외하니까 답이 이것밖에 없대요. 골라서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테크닉이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준법률행위 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넘기셔가지고 자 문제 한번 또 풀어봅시다.
자, 볼게요. 서로 잘못 짝지어진 거. 자, 이게 28회 때 나왔던 겁니다.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뭘 했습니까? 설정했으니까. 설정적 스케치이기로 했죠. 그럼 1번 틀렸죠? 바로 정답이네. 너무 쉽네. 땡큐. 베리마치. 맞죠? 네, 발음이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고. 자, 저도 발음이 우리 아들한테 뭐 땡큐 바르마치 했더만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 뭐 아빠 그 다시로 해가 어떻게 하게 우리 때 다 선생님 다 그랬어. 선생님들도 콩글리시 맞죠? 미국에 갔다 온 사람도 없잖아요. 전부 다 맞죠? 그냥 콩글리시 다 그랬어. 우리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반응 좋아하니까 전부 다 반응 좋대요. 아, 예쁘고 선생님들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한 번씩 갔다 왔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설정적 취득이다. 그래서 바로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잘 나오는 거 봐. 소유권의 포기 나왔다 했잖아. 상대방 없는 날. 자, 포기는 뭐만 기억하면 돼? 우리 지금 줄기쳐야 되는 거는 소유권의 포기만 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포인트. 맨 끝에 뭐예요? 통지. 시험 문제 이거야, 그냥. 이게 앞에 각종이야, 각종. 여러 가지 있거든요. 통지 나오면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 통지. 안 되겠나? 자,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은 어떻게 돼요? 무주물 선점은. 자, 우리가 무주물 선점은 어디서 했어요, 아빠? 원시 취득할 때 했죠? 원시도 종류 뭐가 있다 했어? 자, 복수해보자. 원시득은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 취득, 취득시효. 맞아요? 그 무주물 선점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와이프 무주물 선점했다 그랬잖아요. 대학교 때. 예? 맞죠? 우리 와이프는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 했다 했죠. 맞죠? 얼마 돈이 빼빼 선점했습니다. 무슨 시댁이라고요? 원시 시댁입니다. 지금 도망가려고 그러죠. 저는 도망가려고 하는데 제가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 최고, 통지, 포기 이게 포인트야. 오케이? 최고 뭡니까?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그래서 맞네. 요것도 맞네. 틀린 건 몇 번이야? 1번. 우리는 이런 거 안 보고도 그냥 막 1번 바로 찍고 갖고옵니다. 확실하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는 우리가 모의수술도 마찬가지지만 8문제가 1번이 정답이에요. 알겠어요? 2번이 정답이 몇 개 있어? 8개. 그러면 거기서 줄이지 않으면 시간 내에 다 못 풀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1번 바로 확실한 답이다 딱 읽고 밑에 안 보는 거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무슨 문제냐면 1번도 확실하지 않은데 1번 딱 쭉 가보거든? 개판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확실하게 딱 보고, 확실하다 싶으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내 같으면, 저 같으면 이게 동그라미 크게 쳐준다. 확실하다. 그럼 나중에 다시 뭡니까? 시험지 다시 볼 때도 이건 봐, 안 봐? 절대 안 봅니다. 아시 왜? 미리 동그라미 쳐놓는 거야. 아, 확실한 거니까. 알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답 딱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4개의 지문 안 읽었으니까 시간이 40초, 50초 남죠? 이게 쌓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가벌병정, 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거에 시간 투여가 볼 수가 있거든. 그건 보통 2, 3분 걸리거든. 근데 걔들은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지문 수를 계산해가지고 딱 50분을 맞춰서 풀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독해 실력으로는 어떻습니까? 50분은 절대 못 합니다. 끝까지 다 읽었을 때도 뭡니까? 다 못 풉니다. 그래서 답이 1번, 2번, 3번 나오면 빨리 찍고 가서 나머지 가벌병정 나왔을 때 시간을 투여해서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래서 항상 나오면 뭐랍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얘기는 뭐예요? 이때까지 살면서 책도 안 읽어봤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런 연습도 안 했다는 얘기. 그러면 이런 연습을 안 하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저도 마찬가지로 다 책 안 했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저당권을 설정했다 뭐라고요? 설정적 스케치득입니다. 이전적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립 요건 쪽으로 가는데,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책에 기출문제 여기까지 했는 거. 자, 열심히 한번 찍어보고 갑시다. 자. 자,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3페이지 보시면은 자, 일단 13페이지에 1번 준법률행인 것 26개 때 나왔다 그랬죠. 맞아요?
준법률행위인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최고죠, 최고. 자, 보세요. 여기 준법률행위인 것은 자 있는데 준법률행위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있네. 자, 우리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준법률. 그러면 최고 있잖아. 최고와 거절은 뭐라고요? 관념의 의사의 통지. 통지 승인 보고 대리고 소유 표시는 관념의 통지죠. 요 두 개가 뭐라고요? 무슨 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고 나머지 동철이죠. 동철이. 동철이 빼보면 되잖아. 맞아요? 그렇게 푼 사람도 있습니다. 동철이는 의사표시가 한 개인 법률행위입니다. 맞죠? 준법률행위 아니고 법률행위라고. 그래서 답이 1번이 답이고, 자 2번 문제 답은 한번 빨리 골라보세요. 그럼 풀어봤잖아. 1번. 우리 금방 보고 풀었는데 답 안 나오면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1번이죠. 저당고 설정에다 뭐라고 쳐놔야 돼요? 설정적 승계 취득이 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옆에 작년 문제 한번 봅시다. 작년 문제.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되고 바로 1번이 답이에요. 임차인의 필요비 위에 적어놔요. 필요비나 유입비 상한 청구권은 뭐랍니까?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이야. 형성권 아니야. 형성권은 뭐예요? 동철이가 상주 목고 취해서 해해하고 매수 청구, 증감 청구 이런 것들이 뭐예요? 형성권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배우기로 하고 1번이 바로 답이고, 자, 2번에 준물권행위인데 지명채권, 채권의 양도, 지명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 특정승계죠. 특정승계.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시효취득. 시효취득 뭐라고요? 원시취득이랬죠. 시효취득, 원시취득. 저번주에 했죠. 자, 그 다음에 최고는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넘기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면 어디에 보냐면 15페이지, 14페이지 갈게요. 자, 14페이지에 자, 상대방 있는 단독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답 몇 번입니까? 했잖아. 그 답 몇 번? 5번이죠. 재단법인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니라는 얘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고려했잖아. 답은 5번. 옆에 1번 문제 정답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거. 4번이죠. 유증이죠. 나머지 취소, 추인, 동의, 해제. 맨 끝에만 딱 떠놓잖아. 취소, 추인, 동의, 해제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수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립요건부터 이거 들어갑니다. 자, 법률행위의 성립요건부터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진도가 조금 빠릅니다. 왜? 여러분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수업을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한 거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앞에 동영상 한번 보시고 수업을 들어야 조금 낫습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쉽게 강의할 수가 없잖아. 왜? 이제 좀 여러분 쉬운 거 다 아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기출 문제로서 문제 풀 수 있는 요령을 가르치는 거지. 맞아요? 요거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걸 가르쳐야지. 여러분에게 뭡니까? 뭘 주는 겁니까? 시험 칠 때 무기를 주는 거예요. 맞출 수 있는 기술, 무기. 알죠? 그래서 이제 그 무기를 가지고 찌르잖아. 3번 정답, 2번 정답. 찌르잖아. 알죠? 뭘 찔러야 됩니까? 컴퓨터 사인펜을 찔러야 됩니다. OMR 카드. 알겠죠? 그러면 뭡니까? 합격 딱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합격증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사람 인력공 내줍니다. 자, 그런 기술을 기르는다. 자, 그러면 다시 갈게요. 법률행위는 우리가 아까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가 있었습니까? 매매가 있었죠. 매매. 자, 뭐 자전거를 매매하거나 건물을 매매하거나 이렇게 매매할 수 있잖아. 매매합니다. 갑은 을에게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을 때 매매라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는요.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것을 통틀어서 무슨 행위를 한다? 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등등 15개 계약들은 전부 다 뭐예요? 원해서 하는 겁니다. 고용계약도 내가 하자, 이해해라, 돈 얼마 줄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맞아요? 원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원하지 않았을 때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 변동이 법률 행위로 넘어가든지 법률 규정으로 넘어가든지 이거예요. 수용으로 넘어가던 경우 판결로 넘어가는 경우 있죠. 판결서 들고 가가지고 판결서 가지고 자기 받는단 말이에요. 맞잖아. 맞죠? 이렇게 하든지. 그 다음에 또 상속, 판결, 그 다음에 경매 이런 건 전부 다 법률의 규정이 다 돼 있거든. 그럼 권리 변동이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원에서 법률 행위를 바뀌든지 법률 규정을 바뀌든지. 이건 규정이 다 돼 있으니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알겠죠? 요거는 이제 뭐니까 그렇게 법률 규정 넘어간다. 돼 있으니까 넘어가고 우리 내는 게 뭐예요? 이거 법률 행위잖아. 그럼 이 법률 행위는 매매라는 법률 행위는 성립하려면 이 두 사람을 뭐라 합니까? 계약의 당사자. 목적이 매매 목적, 교환 목적, 임대차 목적, 증여 목적 이런 등등의 목적이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사겠다는 의사표시, 팔겠다는 의사표시, 사겠다는 의사표시 전부 다 뭐예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법률행위는 성립을 해야 해. 성립을 하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살아있어야 됩니다. 무슨 능력?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과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행위 능력,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맞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은 뭐 있어야 됩니까? 확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 적법이 최근에 한번 나왔었죠. 32회 때. 사회적 타당성은 매년 기출됐던 판례들이 모인 겁니다. 100% 기출. 자, 그래서 이제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뭐 해야 요 일치하고 뭐가 없어야 됩니까?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하자가 없어야 된다. 자, 이렇게 요건을 다 갖추면 뭐예요? 이렇게 갖추면 효력이 유효. 자, 흥결이 생기면 뭡니까? 무효 또는 취소. 그러면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없으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 행위 능력이 없다. 제한 능력자가 있다. 취소. 확정,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 의사 표시가 일치되는데 불일치할 때 여기서 나옵니다. 비진의 의사 표시와 통정의 표시는 무효가 되고 차고 사이 강박은 취소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무효 취소를 5장에서 배운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다음 주에, 요번 주에 배우죠. 요거까지 하고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배웁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자, 그냥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있어요. 특별 성립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다가 더 요구하는 겁니다. 특별 성립 요건. 더 요구하는 거. 혼인은 뭐 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되고요. 법인은 무슨 등기해야 됩니까? 설립 등기해야 됩니다. 유언은 뭡니까? 방식 갖춰야 되고 엄수표도 일정한 방식 갖춰야 되고 요물계약은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훅 넘어가면 돼요. 자, 특별 효력 요건. 조건은 뭐 해야 돼요? 성취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합격하면 주는 겁니다. 자, 기한은 뭐 해야 돼요? 도래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뭡니까? 허가했을 때 유효가 됩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망. 맞죠? 그래서 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리는 대리권의 존재. 자, 이렇게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특별 효력 요건. 자, 이게 뭐냐면 요 요건에다가 플러스 더 요구하는 거. 조건이 성취돼야 돼. 기한 도래해야 돼. 토지거래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돼. 대리인에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 그래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뭡니까? 우리 책에는 없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네. 자, 하여튼 없는 내용일 거예요. 자,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한번 봅시다. 문제. 자, 기출 문제니까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딱 문제 좋은 문제예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거. 대리 행위에서 뭐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대리권제. 자, 여기서 묻는 거는 뭡니까? 묻는 거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야. 맞죠? 이게 아닌 거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리권이 존재한다. 특별 효력 요건이죠. 특별 효력 요건이고. 자, 조건에서 성취, 조건 성취. 정지 조건물 조건 성취는 뭐예요? 특별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사무배 보고 일단 4번. 자,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적법은 뭐야?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이죠. 맞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이게 뭐야?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받아야 돼. 그 매매계약이 유효가 되려면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걸 그랬잖아. 자, 그럼 1번도 효력 요건인데 특효, 이건 1효, 특효. 좀 더 효 맞죠? 그게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죠. 3번이. 자,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왔습니까?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말이에요. 주류생업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맞죠? 자, 무슨 요건입니까? 농취증은 등기 요건입니다. 등기하기 위해서 농취증 제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 제출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된다.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더라도 뭐 제출해야 됩니까? 농취증 제출입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3번. 오케이?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책에. 요약집에는 어디를 가느냐? 7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요약집에. 자, 우리가 아까 특별 승립 요건 있고 효력 요건 있고 특별 승립 요건, 특별 효력 요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립이 안 되면 뭐입니까? 아까 성립이 안 되면 흥결시 뭐가 됩니까? 불성립이 되고요. 효력 요건이 흥결시에 뭐가 된다고 여기 보시면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박스에 있습니까? 책에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의 확정부터 봅니다. 자, 확정부터 볼게요.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되면 되는데요?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이행기까지 확정. 자, 그래서 이행기까지 확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행기라고 했는데 성립시가 아니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의 가능과 불능인데, 자, 가능하냐 불능하냐는 무슨 통념으로 결정합니까? 사회 통념으로 결정한다. 그거 체크만 하시면 돼요. 사회 통념으로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이 있습니까?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불능이다. 무슨 불능입니까? 원시적 불능이죠. 자, 원시적 불능일 때는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원시적 불능. 자, 후발적 불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목적에 가능과 불능 되어 있습니다. 가능과 불능. 자, 그래서 불능, 가능과 불능. 자, 그러면 갑이 목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게 나옵니다. 자, 가능과 불능.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는데 계약하는 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매매 계약하는 놈들이 있죠? 자, 그럼 무슨 불능입니까? 처음부터 불능이니까 무슨 불능을 한다? 원시적 불능이라 해요. 원시 불능. 그러면 그 계약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 계약 맺었다. 무효입니다. 자, 이럴 때 민법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계약 체결상에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네가 계약 체결할 때 과실이 있으니까 책임지라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묻습니까? 을이 갑에게 책임지라고 하겠죠. 맞아요. 을이 갑에게 책임지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535조에 실내이익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때는 실내이익 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535조에는 첫 번째 요건이 뭐라 적어놨습니까? 여러분이 파수 어때? 원시적 불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이 누구야? 등기를 넘기는 채무자죠. 등기를 넘기는 채무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을은 믿었는데 전혀 과실이 없어 선의이고 무과실이 됩니다. 자, 이거 적어놨죠? 저번 달에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 적어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을이 갑에게 무슨 이익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실내익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535조 내용인데 뒤에 가면 합니다. 자, 문제도 뒤에 있어요. 뒤에 다시 할 겁니다. 자, 후발적 불응은 뭔데요? 5월 15일이죠. 자,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후발적 불응이야. 뒤에 불응이 됐으니까. 이때는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을 때, 없을 때 나옵니다.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박살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6월 1일 날 이전 등기가 돼야 안 돼? 계약 쓸 때 5월 1일 날 계약하고 5월 15일에 중도금 지급하고 6월 1일 잔금 지급하고 이전 등기 하자고 했잖아. 맞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계약하고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해야 했는데 이때 잔금 지급이 아니라 이전 등기가 안 돼. 그러면 갑이 이전을 할 수가 없어. 이거 못 넘겨줘. 그럼 6월 1일부터 무슨 불이해? 채무불이해. 맞아요? 무슨 불이해? 채무불이에요. 그럼 이거 나오잖아. 채무불이해. 무슨 상태니까? 이행불응 상태니까 계약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배. 계약법에 가서 해제와 손배 배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계약법 가면 또 뭐가 나옵니까? 계약할 때는 됐는데 지금 5월 15일 날 지금 뭡니까?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있죠. 올해도 비가 엄청나게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죠. 태풍하고 지진이 엄청 올 거라고. 그럼 자연재해가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죠? 예언자들도 올해 재해가 많다 그랬어요. 알죠? 어디 함부로 돌아다니는 생각하지 말고 자연재해가 많다는 거예요. 태풍, 지진이 많대. 그럼 일본 가도 안 돼. 엔저라고 일본 가도 안 돼. 알겠죠? 국내 여행도 안 돼. 어떻게 될지 몰라. 비가 많이 오면서. 그래서 학원에 와서 공부하시면 돼. 알겠죠? 학원에서 공부하시면 돼. 알죠?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알죠? 딴 데 갈 필요 없다. 자, 인상 좀 펴고. 왜 뭐 잘못한 얘기 아니잖아. 공부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딱 공부하기 좋은 시기야. 맞죠? 자연재해가 워낙 많으니까. 예? 학원에 오면 잠길 일도 없어요. 왜? 6층이니까. 잠길 일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알았죠? 잠겨도 1초밖에 안 잠겨요. 알죠? 걱정하지 말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위험 부담이에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뭐로 박살났다고요? 태풍. 적어놔야 되죠.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어. 그럼 이제 못하게 된 이유가 뭐야? 둘 다 잘못이 아니잖아. 그러면 계약이 없었던 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이미 줬던 계약금은 이게 시험에 나왔죠. 이미 줬던 계약금은 달라고 할 수가 있다죠.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시험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부서지고 빠사지고 누구 책임입니까? 채무자가 책임을 줍니다. 갑이 책임지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채권자가 박살냈을 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 말인데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 이렇게 해놓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왜? 문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있으니까. 알겠죠? 다시 또 리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을 따면은 요 파트에서 이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해제와 손배 나올 수도 있고 위험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어떤 거냐? 계약 체결할 때부터 목적을 부서지고 없는데 계약했다. 그럼 계약은 뭐라고요? 이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야, 계약도 지금 박살나고 없는데 계약했다. 그 계약 무효야. 그러면 얘가 와서 뭐 여러분이 돼. 여러분이 중개에서 자격증 났다. 여러분이 얘가 아니 목적물도 없는데 계약했는데 저거 어떻게 했고? 물어보면 얘가 그 계약 어떻게 됐는데 물어보면 여러분이 계약은 무효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면 니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 민법 536조야. 535조야. 그럼 네가 신뢰했던 이익 뭔데? 네가 대출을 받고 이자 들어가고 경비가 들어갔잖아. 이걸 달라고 할 수가 있다. 신뢰한 이걸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거 자격증 설명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알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전부 불능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원시적 불능이면서 무슨 불능일 때만? 전부 불능일 때만 되는 거야. 두 가지 요건 충족해야 돼. 충족이 돼야 돼. 자, 그런데 일부 불능일 때는 일부 무효나 책임만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다. 오케이? 뒤에 가서 또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 체결했을 땐 되는데 뒤에 박살났어. 무슨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자, 그러면 물어봐야 돼. 네가 누가 잘못했는데 물어봤는데 임마가 잘못했대. 그럼 이전 등기 안 되니까 무슨 불이행? 니는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와 손배 책임 물을 수 있다. 요거를 의리 적으면 되죠. 누가 할 수 있다고? 의리 할 수 있다. 오케이? 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 만약에 태풍 지진으로 박살나면은 서로 이행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야, 중간에 박살났겠다. 태풍으로, 지진으로. 그럼 의리, 갑이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데? 서로 이행 못해. 계약 없는 거야, 이제. 뭐, 줬던 계약금이 있는데, 그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시험 문제다, 지금.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채무자 위험 부담하는데, 채권자가 박살냈을 때 채권자 위험을 부담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파트 가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 그냥 목적이 적법적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 어디 가냐면은, 여기가 7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7페이지. 목적의 확정. 요약집입니다. 목적이 가능, 불능까지 했는데, 가능하냐, 불능하냐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자, 줄 거 저 있어요. 중요한 건 다 줄 거 다 해놨습니다. 거기에 현관에 딱 해놓으면 돼요. 사회 통념으로 결정을 하고, 성립 당시로 구분을 하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에 관한 내용인데,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일 때는 계약은 뭐가 되고, 박스에 보면은 무효가 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물을 수 있다 돼 있죠? 일부 불능일 때는 일부 무효나 한 개 더 적어놔요. 무슨 책임 물을 수 있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돼 있죠? 여기다 적어놔요. 일부 무효 해놨는데 좁아가지고 적지 못했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러시면 돼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후발적 불능일 때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나눈다 그랬죠. 박스에. 자, 있을 때는 자, 이전이 안 된단 말이야. 이때 이전 등기가.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지와 손배고, 채무자의 기책 사유 없을 때 태풍 지진이죠. 여기 밑에 적어놔. 태풍 지진. 태풍 지진으로 박살이 났어. 이전 등기 안 되잖아. 그럼 서로 이행충할 수가 없다. 무슨 부담이다? 위험 부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은 몰라도 되고요. 넘기면 됩니다. 목적의 적법적으로 합니다. 목적의 적법. 자, 이제 적법부터는 좀 쉬었다가 합니다. 쉬어야죠. 자, 좀 쉬었다가 적법부터 할게요.